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후보. 경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네, 이제 네.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이 싫어도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불구대천지 절대 저기는 원수인데. 주기 싫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2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뭐.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3선대 면입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3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딴 데서 현역 의원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세 군데입니까? 네. 경남, 경남, 광고하고 충남, 경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의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예. 3월까지 의원은, 예,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마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의원은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 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사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파란색이다.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네.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음. 세상의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이거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 문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 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그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 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제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에 있는 의석수에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일정하게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호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3석이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렇고 부울경을 더 붙이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당의 자세는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어떤 이런 변치 않는 흐름에 답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력 투구하면 그 결과는 역사적인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째나 저째나 해도 선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선거 못 뛰는 거고. 저 당연히 부끄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 언론 출신인데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영입했는데 길환영 씨는 지금 충남 천안 갑에 배현진은 지금 송파 을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기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로 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거든요. 참. 근데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어떻게 잘린 정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뭐 배현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뭐 유명한 분이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분이지 어떻게 그게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지만 후보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정글 같은 곳에서 시점이 뭐 지역위원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공천도 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 8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이분이 했던 행적이 별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앞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잖아요. 내 뱉은 말 갖고도.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지율의 차이가 없을 거여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경력도 없고 뭔가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송파 같은 노른자의 땅에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배현진이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유영아 씨가 이 지역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전략 공천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네 진짜. 유영아를 유영아. 전략 공천을 변호사. 해야죠. 네. 유영아를 공천을 못해서 결국은 최명길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입으로 여러 말 합니까? 또 홍준표. 출당당한 분이라서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네요. 누가 출당을 그래요. 당해요? 출당할 때 그랬습니다.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예요. 유영아 씨는 그 당에 계속 속해 있나요? 아니 어쨌든 영입을 뭐 해야죠.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씨보다 유영아 씨가 더 유명하죠. 자, 둘이 막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유영아, 그렇지, 상계하자 그렇지. 유영아. 그렇지. 네, 유영아는 뭐 하십니까?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거. 소속이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